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선택의 배경과 전망을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그런데 먼저 짚을 사안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찰이 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삼성 입장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이렇게 세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요.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고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와 연관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 부회장이 일단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된 부분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되고 있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 회계가 맞다 이렇게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김종중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 적용이 됐는데 김 전 팀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위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부회장이 지난주에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각각 17시간이 넘는 34시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를 받았는데 일단 이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삼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 100여 명이 넘는 임원들이 1000여에 넘게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소환조사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 지금 삼성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삼성 상당히 당혹한 상태에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삼성 측 입장은 본인들이 이제 검찰 수사 심의까지 신청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제 신청한 소집을 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정승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 같은 소집을 신청했는데 사실 대기업 총수로는 신청을 한 것은 또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그동안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됐던 것이 과잉수사 또 과잉기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기소재량권을 놓고 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견제 감독하면서 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이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검찰수사심의위를 거친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투 사건을 촉발했던 그런 일이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인사보복 의혹도 이 심의위를 거쳤고요. 네. 그리고 강남은 전 홈앤쇼핑 대표 횡령 사건, 또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사건, 또 작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의 피의 사실 공표 사건 등이 이 검찰수사심의위를 거친 대표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지금 삼성이 이 대검 수사 심의위 소집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데는 삼성의 절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집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없이 이 과정은 거치게 되는데 일단 삼성과 검찰이 의견서를 전달을 하게 되면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에 넘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이 되는 것이고요.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게 된다면 소집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8개월 동안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되어 왔던 수사였던 만큼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서 무혐의를 주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기소를 할 것이지 않나, 이 부분이 가장 삼성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겠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지금 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아울러 검찰은 사실 오늘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소에 대한 방침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버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판단과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소집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소집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소집이 돼서 어떤 그 판단을 내린다면 이것을 또 검찰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단을 따르게 될지, 아울러 그 판단이 삼성에게 유리할지, 검찰에게 유리할지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 재계 관계자가 이 심의위를 먼저 신청을 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네. 일이에요.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수사심의위 소집이 대부분 검찰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만 보면 사건 관계인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이 된다면 사건 관계인 신청에 따른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글쎄요,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기존에 검찰 요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어요. 이 수사심의위 결정 과정이. 네. 아무래도 검찰이 요청했으니 검찰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수사심의위 소집이 검찰의 기소 또 결정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네. 되레 이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삼성에서는 지금 몰아가기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수사가 지속돼 왔던 만큼 네. 시민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시민한테 요구하기가 사실상 현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관계된 것이 경영 승계와 관계된 문제인데 여기에 회계 분식 문제, 분식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봤을 때 어떤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계 기법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네. 이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판단해 낼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검찰 기존 수사 방향에 이 심의위가 제동을 건 적이 없거든요. 그걸 미루어서 본다면 이번에도 검찰 수사 방향에 이 심의위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심의위가 이 자료들을 해석을 하려면 검찰의 설명이 필요해요. 삼성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 자료를 이 검찰 측 설명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료들에 대한 이해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마련한 프레임을 이 심의위가 어떻게 벗어날지가 삼성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결정하는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수사심의가 열릴지 부분부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이 같은 소집 신청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재판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오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또 그렇게 밝히기도 했네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구속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도 피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삼성의 어떤 사법 리스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죠. 네. 이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준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대법원에서 이 뇌물 액수가 추가가 되면서 파기환송된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바로 이제 경영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이 지금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국정농단 사건과 또 경영 승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크게 투 트랙으로 보고 이재용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검찰이 사실 이 기구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여러 가지 이 요구사항들을 제안을 했었죠. 일단 삼성이 5월 6일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무노조 경영 앞으로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 3권 확실히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 자녀들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다. 일각에서는 이건 지켜봐야 알 일이다라고는 했지만 그동안 재벌 또는 대기업 오너들 중에 네. 이런 발표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 가능한 방안을 내놓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네. 삼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놓는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삼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고 있지만 네. 여론은 삼성의 조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거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 지켜보도록 할게요.